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뭐 그 입장이라는 것도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얘기를 좀 하면은 네. 그 어제 이제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직격을 했는데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소위 자기 정치 폐해 비난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고 핵심적인 내용은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고위 관련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을 발언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정치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장소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이게 편집 풍파를 일으켰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논쟁한 기억이 없어. 솔직히 없어, 말해서. 없어. 왜 솔직히 말을 로망이 하는데. 아니라.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도 비판을 하긴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는데 우리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편집 풍파가 안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때만 난리가 나야지. 이게 그치. 국무총리 그만둬야지. 네. 막 이제 맞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아. 그런 것까지는 그러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큰일이 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좀 뭐 적절한 공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정치하면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고 공격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자기 정치예요. 그게 자기 정치예요. 예.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남들 청와대 생각과 다르게 나는 잘못 청와대와 그 청와대에서는 엇박자라고 하는데 나는 엇박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 정치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입법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얘기했는데 네. 검찰 개혁을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면 1차 개혁이 있고 보안수사권이 2차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김민석 전 총리의 증언과 주장에 따르면은 2차 개혁을 원래 지방선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그걸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청래 전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상황적 면모만 보더라도 뭔가 액면 그대로 김민석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당정 간의 소통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당정청 회의를 보통 일주일마다 한 번씩 네. 하잖아요. 거기에는 당대표, 원내대표, 뭐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다 참석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잖아요. 당연히 저런 것 다 논의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네. 그걸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죠, 그거는. 이거는 나에게 좀 불리한 이슈야라는 자기 반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기억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모양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없다라고 네, 그런 표현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들었고 맞아요.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팩트 체크 끝났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지금 야, 제가 더 기억나네. 기억나요? 왜냐면은 그분들하고 제가 그때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지금 진짜예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아 분들하고. 진짜예요? 저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 그때 통화하셨구나. 네. 그러네요. 네네. 근데 한정에도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저는 궁금한데 거고. 이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 공석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마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이나 상황 설명에 대해서 딱히 아마도 이제 어떤 취지에서 말하는지 두루뭉술 모르겠는데 지금 넘어가는 느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네. 전날 총리실 공간에 모여가지고 네.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대표 메시지가 났는데 그 전날 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야. 그랬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저 같은 평론가들한테 막 전화 막 돌렸어요. 네. 아 이게 사실이 해명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명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예. 그때 또 다른 쪽에도 또 전화를 받았지 반대쪽에서도 전화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팩트를. 예. 아 예, 그랬구나. 그 기억이 나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하거든요. 다만 이 자기 정치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정이라든가 당 전체라는 정당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망 이야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그때 제가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편집 예. 풍파를 일으킬 만큼의 중요한 문제는 파괴력은 아니야. 없었지만, 파괴력도 네. 전혀 없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검찰 개혁 이슈를 가지고 법사위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이 불협화음은 전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정에 네. 부담이 됐다는 측면에서 크기와 파괴력 면에서 몇백 배, 몇천 배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은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조국혁신당과 합당했다면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합당 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자기 정치의 일환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그 정청래 전 대표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의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자기가 정치 이벤트성으로 자기 공으로 다 되돌리려고 불쑥 들이미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통합 찬성했는데 네.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이제 기저에 깔고. 네. 통합이라고 그랬지 합당이라고 그랬냐 이거 가지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강두권이 뭐 글을 올렸네 안 올렸네 알았네 몰랐네 홍익표가 중간에 말을 전달 잘했네 맞아, 못했네 복잡한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그때 네. 그냥 완전히 집권 세력이 난장판이었거든요. 그 위기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당 대표가 해야 돼요. 그렇게 분란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치 관행에 대해서 정말 꼬집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 없어요. 기승전 없어요. 1번 합당 찬성, 2번 반대. 찬성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나쁜 편.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지 던지듯이 하는 정치 행태 없어야 돼요. 맞네요. 예. 이게 선동 정치예요. 그러니까. 선동 정치고 이게 무슨 당원 민주주의예요. 당원한테 1번, 2번 강요하는 협박 정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예를 들면 합당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신설 합당할 거냐, 당대당 합당할 거냐, 해체모임 합당할 거냐, 흡사 합당할 거냐.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조국당에서도 조건도 걸잖아, 그죠? 그 조건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복잡한 이게. 문제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의 중도 확장 실용 전략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는 빅텐트로 칠 것이냐 이런 전략적 논의도 있고 충분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합당 찬성할래, 반대할래, 반대하는 편은 우리 편 아니야. 이게 무슨 정치예요, 이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확장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고민정 의원도 출사표를 맞아, 던졌잖아요. 근데 그 워딩을 좀 살펴보면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간 당내 소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가봐도 방금 1번이냐 2번이냐처럼 이게 우리의 당론입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를 거의 비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문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청래 포이론이라고 지금 약간 해석이 될 수도 있겠나? 몰고 가시는데 근데 참 이게 자꾸 이제 한 사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하기 그런데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뭐 그토록 친문이었을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알지만 그죠? 네 개파 정체성을 굳이 따져보면 개파 정책은 그냥 이른바 혼자 성장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예. 장점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개파의 도움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혼자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특별한 케이스라는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관계를 통합 논의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따져가다 보니까 또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대통령이 8월 통합전대를 생각하거나 8월 통합전대라는 거는 8월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통합을 전제로 한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식의 논의가 좀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나 지침이 0.1%도 사실이 아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을 해줬거든요. 네. 뭐 제가 이제 그 네. 정청래 대표가 멱살잡이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통령은 그냥 보편적으로 뭐 같은 세력인데 원래 우리 사람들 합쳐야지 이 정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뭐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라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이 바빠 죽겠는데 그게 중요 이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씀 주신 그냥 거고. 보편적 상식으로서 같이 해야지 이 정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고 대통령도 몰랐고 강 실장도 몰랐다. 적어도 우리 중에 셋 중에 둘 중에 누군가는 하나, 셋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이런 되는 거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냥 정청래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 어떤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친천계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전당대회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선거라는 거는 다 이제 수용을 하는데 그게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박시영 TV에 그 정무실장을 당대표 할 때 지냈던 김영환 의원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 당의 노선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면서 임명직 비서실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당이 이렇게 가라고 말하는 건 지난 26년 정치생활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이 국회 워크숍에서 한 얘기를 두고 정말 신랄하게 깐 건데 이건 이런 일들은 반대로 또 있었습니까 과거에? 김영환 의원 안 되겠네. 우리 지금 강훈 실장을 지금 비판하다니 진짜 내가 강훈 실장 내가 지킨다 진짜. 김영환 의원 내 진짜 내일 갑니다 진짜 의원 회관 앞으로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는 거잖아요. 충북지사 그 김영환 아닌 거 알죠? 네. 아, 그 사람 아니었어. 정무실장. 정무실장. 그러니까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화두. 음. 당의 노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 화두도 못 던져요. 가라고만 뭘 비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워크숍하고 그래 뭐 강훈식 제 말 맞는 거 같네. 안 맞는 거 같네. 그렇게 얘기 나누고 우리 당 입장 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라고 비서실장을 불러서 마이크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 했다라고 본인 의견 밝혔다고 뭐라 한다고? 그거 자체 이해가 안 되네. 본질적으로 왜 국회 그 비서실장을 불러다 마이크를 주죠? 그건 이해가 안 된다. 워크숍에서 아니, 예. 그건 진짜 도저히 아니, 이해가 원래- 안 된다. 원래 보통 총리는 와요? 총리가 올 수는 있죠. 총리가 올 수가 아. 있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와 예. 비서실장은 아무리 고위직이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의중을 잘 알고 있더라도 비서잖아요. 그건 국회의원이 그렇지. 비서 이야기를 듣는 거는 저는 또 그런 관점을 형식 볼 수도 논리에서. 있구나. 예. 네. 저 어. 의원들이 시계가 필요했나 보지. 비서실장 그런- 오면은 그런 시계 모양이죠. 이렇게 다 들고 오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전직 직전까지 국회의원을 그래요. 했고 동료였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그 친밀감이 있으니까 화자로서 부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저는 김영환 의원의 뭐 지적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했다는 거를 직접 이제 전해 들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저렇게까지 정색하고 그러니까. 노선의 문제로 이렇게 다툴 문제인가? 아니 예. 그러고 그 노선 문제를 차라리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게 차라리 건강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네. 그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층만 결속시켜가지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네. 대통령이 해왔던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네.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야 선거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가 잘못됐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리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네.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유는 당 생존위에 제명 출당을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댔다라는 것이고요. 도시의 동부님 같은 경우에는 지선전 합당했다면 평택을 분탕질로 봐서 끔찍한 상태로 갔을 겁니다. 당이 정체성 잃고 실질적 분당 상태로 들어갔을 거라는 우려를 해주셨고요. 네. 잼따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강욱 씨가 매불쇼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를 말하며 여러 말 하던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대책도 없이 반대한다는 말이잖아요.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의견 주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내일 좀 방송에서 다루겠다는 말씀 전하고요. 네. 수중포파다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뉴스병당 잘 보고 있습니다. 아우, 저도 많으시네. 커피 받고 싶어서 수중포파다님. 슈퍼챗 쏩니다. 장선철 만세! 네, 이렇게 저기 보내주세요. 내일 샵 094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무조건 커피 쿠폰 야, 제가 나도 몰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내야겠다. 아까 닉네임 뭐? 저희가 적어 드릴게요. 네. 끝날 두 때. 분. 레이즈 고 님. 지금 수정포파다님 두 네. 분이 아. 뉴스명당을 꼭 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강조해 네. 주신 거예요. 샵 네. 0945로 내일 샵 0945 본인 뉴스입니다. 아이디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맞아요. 헷갈리지 않게 네. 해주셔야 네. 되고 그 수준포파다님은 또 박진영 원장님 우리 이젠 논리적으로 바른 길 가게끔 조언 많이 해주세요. 박진영 만세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 차례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뒤집힌 마우스님도 유이재명 장성철 소장님을 응원합니다. 이러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근데 댓글에는 전합니다. 장성철 저 새끼 믿으면 안 된다. 저 새끼 맨날 마음이 삐뚤어졌다. 아니에요. 옛날에 이재물 얼마나 많이 욕했는 줄 아냐. 속지 말아라. 막 그런 글도 많이 올라와요. 원래 정치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정치의 본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런 기회주의자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 사람 다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게 성악설에 의해서 인간을 믿지 못하는 그 근본에서 출발하는 게 민주주의. 사람을 맞습니다. 믿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철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 하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한민수 전 오. 비서실장이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 자, 한탄하는 건데 네. 대통령 순방 중이다. 오늘 송영길, 고민정 출마 선언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 순방 중에 출마 선언하면 저 XX는 또 대통령 순방 순방 중에 성과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는 네. 자기 정치하지 않는다. 대통령 순방 중에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한다. 주장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공격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오해를 받도록 지금까지 마일리지처럼 정리해온 사람이 잘하지 잘못한 그랬어. 거지. 네. 그건 한번 아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제가- 억울하대. 우리 한문수 의원님 참 뭐 옛날 삼천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대통령 없을 때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정답. 네. 대통령 안 계실 때 대통령과 똑같은 또 일맥상통하는 의견을 내면은 네. 대통령 없을 때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간에 억울하대. 근데 뭐 억울하대.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 억울함이 이해가 가요. 네. 왜냐면은 정말로 저도 순방이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 근데 누군가가 또 이제 기자들도 정천현 대표한테 오늘인가 만나서 아까 백브리핑 보니까 그걸 물어본 것 같더라고. 언제 출마할 거냐고 하면서 그리고 그 얘기는 순방 중에 출마하냐 안 하냐가 너무 관심인데 생각해 보니까 송영길 고민정은 두 분 했네 오늘 그럼 보니까. 구 기자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 정청래가 출마 선언했으면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출마 선언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구 기자를 기자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냥 됐네. 구 기자님.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는 평소에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정책 비전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영속 손상에 있는 거고 네. 고민정 의원은 그만큼의 파괴력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고. 기사로서 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김민석 총리가 됐으면 좋겠고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이 본인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머릿속에 세워놨던 국가 발전 전략, 그다음에 대선 공약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껏 해볼 수 있게. 인사 예산 마음껏 해볼 수 있는 1, 2년 뭐 적어도 임기 중반까지는 한번 세게 그렇죠. 국회에서 또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주면서 그렇게 해보고 네. 혹시 잘못됐으면 또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 받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건데 지난 1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그 견제는 야당이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야당보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 등 비명 그룹들이 더 세게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이제 일할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2028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 6개월 전,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까지만 아마 일할 수 있는 기회일 거예요. 총선 앞두고는 뭔가를 새롭게 못해. 그렇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정말 당정청이 일체화 돼가지고 한번 본인들이 생각했던 나라를 한번 바꿔보시고 팍팍 밀어주자. 네. 잘 안 되면은 또 총선에서 평가받고. 심판받고 네. 또 안 되면 2030년 정권 또 넘어가는 거고 잘하면 또 정권 다시 재창출하는 거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흡 맞는 분이 당대표 되는 게 순리고 맞다. 당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집권 여당은 거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비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호흡을 맞출 것이냐 반대 있을 것이냐 요 선택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선 그 정부에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걸 예를 들면 대선 공약이라든가 국정과제 만들었던 것을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가 늘 체크하거든요. 분기별로 체크하는데 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냈던 공약들을 갖고 오든지 체크리스트 아니면 국정과제를 만들어서. 갖고 와가지고 그럼.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그렇게 정할 수가 있다. 해야겠네. 네. 요거 꼭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집권 비전. 다음 정부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이 당에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만 잘 들어도 정말로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그려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룰 가지고 약간 다투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선호 투표 관련해 가지고 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친천계에서 반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자신들에게 그게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뒤늦게, 거겠죠. 근데 저처럼 이게 선호 투표제가 뭐야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좀 두 분이 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존의 결선 투표제하고 이런 거예요. 저기 예. 이제 우리 4명 있는데 반장 누구를 뽑을래? 네. 원래는 한 명 적잖아요. 그렇죠. 1순위 구교영, 2순위 허재무, 3순위 장성철, 4순위 박진영까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구교영이 2표가 안 나왔어. 그렇지. 그러면은 2순위 표가 구교영 찍은 게 있느냐 아, 확인해 보면 포인트가 올려주는 거야. 과반 넣으면 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면. 이제 네. 단기 이양식 그래요. 한 사람 썼던 것을 이양해 준다라고 이야기는 단기 이양식 선호 투표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그거예요. 50% 될 때까지 2순위 표를 엎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셈을 해보니까 네. 친정계 입장에서는 어떤 논거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선호 투표하든지 결선 투표하든지 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방식에 대해서. 근데 예. 이제 제가 경험해 본, 그러니까 민주당은 잘 모르겠는데 음. 제가 경험해 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전준위에서 결정해요. 그냥 전준위에서 다 정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당원 단계 그렇게 싹 규정해 놓지 않고 네. 그냥 원론적인 것만 해놓고 아하. 나머지 세부적인 룰 예를 들면은 자 당원 단계에다가 자 부산에서부터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돼 서울에서 끝내야 돼 이런 걸 당원 단계에 못 그건 넣잖아. 이제 너무 그렇지. 디테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네. 전준위에서 하라고 아, 전준위를 만들어 맞아요. 놓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당원 단계 위반이라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오늘도 올렸던데 올렸어요. 예.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전준위에서 당원 당규 바꾸면 돼요. 전준위가 원래 당원 당규 손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 이것도 코미디인데 민주당 그 당원 당규 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두꺼워요. 압도적 1위예요. 아 그래요? 얼마나 두껍길래? 압도적 이만한데 새누리당 어, 거 베껴 써서 그래. 그 독일 3인당 요만하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정치적 행위로서 해결해야 될 것도 법률 규칙처럼 만들려고 해놨구나. 하는 네. 나쁜 경향이 있는 거야 이게. 아. 어느 순간에 민주당에서 네. 율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뒤 안 맞는 것도 많고 고쳐야 되고요. 사실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이거는 시행 세칙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공격을 하려면 당원 당규에는 결선 투표제만 있어. 오. 선호 투표제라는 단어가 없어. 아예 없어야 돼. 어. 예. 그러면 이건 전준이가 월권한 거지. 네. 근데 결선 투표, 선호 투표 다 규정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전준이가 그건 취사 선택하라고 전준이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거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전준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했으니까 네. 아마도 이제 당원 당규랑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것 같고 음. 후보들의 반응을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백브리핑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네. 저는 뭐 경선률로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당연 당규 위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으니까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거고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1, 2등 찍으면 합산해서 과반수 투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저로선 네. 승리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네네네. 자평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네. 다 좋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죠. 올바른 반응이죠. 아. 그냥 전당대회 룰이 결정됐으면 심판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왈가왈부하는 하지 거는 말고, 한칙이고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거지. 음. 이건 나에게 유리해요라고 세일즈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훨씬 더 고단수가 그래서 아니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저기 그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유불리를 떠나서 뭐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 게 이제 선거투표라는 게 후보들 간의 극단적 대결보다는 이제 통합을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변표라도 받기 위해서는 1번 후보를 심하게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지. 라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서 원래 민주주의는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못되게 하는 게 그렇지. 굉장히 걸러내는 중요하거든요. 게.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투표라는 것이 그런 비토의 효과도 낼 수 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쇄도하고 있는데 네. 우리 방송 애청자 21도 한라사님이 구교육 기자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랑교회는 너무나 아니죠.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선희님 역시 우리 방송 최고 애청자이신 네. 이선희님은 왜 이리 구 기자님 팬이 많은 겁니까? 라고 의문을 좀 이렇게 제기하고 계시고 도시의 농부님은 솔직히 박진영 장성철님이 구교영 기자랑 잘 어울리고 너무나 재밌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너무나 호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슈퍼스타의 전합니다. 삶은 네. 좀 어때요? 요즘에? 아니 무슨 내가 슈퍼스타야? 아, 저렇게 그래, 팬분들이 지금. 많으신데. 아니 실제로 이선희님 네. 같은 경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토요일에 그 신인규 대표가 좌장인 토론회에 가서 실제로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사실 실물로 뵈니 감사해가지고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약간 네. 저희 어릴 때 그걸로 하면 얘기해 주세요. 도라에몽도 비슷하고 느낌도 나고 또라이몽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코 아, 뭐지 예. 거기? 거기에 나오는. 아, 예, 예. 아. 그 바둑 카포 들고 아, 다니는 그래요? 누군지 네. 알겠습니다. 예.